기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몰래 제 명의로 옮긴 후에 박성만 형이랑 야, 이놈아! 기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기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기정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할아버지가 잃었던 선조의 땅을 기정이 평생을 걸려 되찾은 소중한 유산이었죠. 언제 판 거냐? 기정이 가슴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넣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입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아침 윤기정의 집 앞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70 넘은 기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죠. 오늘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순이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애들 오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지. 기정은 빗자루를 세워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불안감이 숨어 있었죠. 오전 10시쯤 재훈 부부와 두 손자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기정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세뱃돈 주세요. 10살 진우가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 많이 컸네. 기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훈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버렸죠.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기정은 재훈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재훈아, 잠깐 이리 와봐. 거실 벽면에는 기정이 수십 년간 정성스럽게 모아온 고성신의 외곽 땅의 등기 권리증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12필지의 땅이었죠. 그 증서들은 마치 가문의 훈장처럼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들 보이지? 기정이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집안의 뿌리다. 너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잃었던 땅을 내가 평생을 걸려 하나씩 되찾은 거야. 재훈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특히 이 땅만은. 기정이 가장 큰 증서를 가리켰습니다. 재훈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팔지 마라. 너 7살 때 폐렴으로 콜록거리며 쓰러졌을 때 그 땅 팔아 병원비 데려다 참은 거다. 그때 팔았으면 너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기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죠. 아버지, 그런 옛날 얘기는 그만하세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땅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요즘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더 돈 되는 시대예요. 기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땅이 중요하지 않다고? 야, 이놈아. 이 땅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다. 네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사업 시작할 때도 이 땅들이 담보가 되어준 거 아니냐? 그건 그때 얘기고. 재훈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는 화목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재훈만은 계속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직 낮인데도 말이죠. 재훈아, 술 그만 마셔. 아내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설날인데 뭐. 재훈은 대답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정은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재우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낮술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빠, 요즘 사업은 어때? 기정이 물었습니다. 재우는 잠시 술잔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죠. 그냥 그래요. 재훈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기정은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재훈은 혼자 거실에 남아 계속 술을 마셔댔습니다. 순이와 아이들도 이미 잠든 상태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재훈의 어깨는 더욱 축 처졌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등기권리증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그 큰 땅의 증서를 바라볼 때면 얼굴이 일그러졌죠. 미안해, 아버지. 정말 미안해. 재훈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못된 아들이야. 그 순간 재훈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내일까지 답 안 주면 너도 알지? 발신자는 박성만이었습니다. 재훈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죠. 기정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는 소리였죠. 기정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재훈이 벽에 등기권리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놈이 뭔 일이 있나? 기정은 잠시 서성이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거든요. 새벽 5시 재훈은 아버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깨셨습니까? 기정은 진작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재훈이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기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정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의 표정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무슨 일이냐? 기정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재훈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그 땅 말입니다. 재훈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정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죠. 그 땅이 어쨌다는 거냐? 기정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제가 팔았습니다. 기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몰래 제 명의로 옮긴 후에 박성만 형이랑 야, 이놈아. 기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기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기정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할아버지가 잃었던 선조의 땅을 기정이 평생을 걸려 되찾은 소중한 유산이었죠. 언제 판 거냐? 기정이 가슴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업 자금? 기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나한테 상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재훈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했고 그리고 이미 은행 대출도 한계였습니다.
기정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거든요. 내 이름으로 남겨놨던 건 내 인생의 뿌리였는데 그걸 내가 잘라버린 거냐?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면 다시 사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들인다고? 기정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얼마인지 알기나 하냐? 고성 외곽 개발 계획 때문에 땅값이 몇 배로 뛰었어. 내가 번 돈으로 언제 다시 살 수 있겠냐? 재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땅을 다시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박성만이가 왜 나와? 기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재우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성만이 형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연결해줬다고? 기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그놈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건 아니겠지? 재훈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정은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못된 놈들아. 기정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그놈을 어릴 때부터 믿고 지냈는데 결국 내 아들까지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은 거구나. 아버지, 성만이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기정이 재훈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왜 네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냐? 왜 어젯밤부터 술만 퍼마시고 있는 거냐?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박성만이 땅을 넘긴 후 연락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약속했던 사업 자금도 절반밖에 주지 않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았냐? 기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건설회사 라고 했는데요.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건설회사 이름이 뭐냐? 그건 성만이 형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기정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당한 것이 분명했거든요. 재훈아. 기정의 목소리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정확히 얼마에 팔았냐? 10억입니다. 10억? 기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땅이 10억밖에 안 된다고? 기정은 그 땅의 현재 시세를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 30억은 나갈 땅이었거든요. 고성 외곽 개발 계획으로 인해 상업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성만이가 시세를 제대로 알아봤다고 했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평생을 바쳐 모은 땅을 아들이 헐값에 넘겨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 과정에서 완전히 속은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기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는 그 땅을 되찾으러 간다. 아버지,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는걸요. 계약서? 기정이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계약서 어디 있냐? 재훈은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기정은 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죠.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 도장이 아니네. 기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내 인감 도장 말이야.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기정은 계속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 이것도 내 글씨가 아닌 것 같고. 재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계약서에 내가 서명한 적이 없어. 기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그 순간 재훈은 박성만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도장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번거롭게 모시고 다닐 필요 없어요.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혹시 성만이 형이. 그래. 기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내 동의 없이 내 땅을 판 거라고. 기정은 다시 한번 계약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매수인 란에는 대한건설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죠. 이 회사 들어본 적 있냐?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정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정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고성군청 토지과를 찾아갔죠. 오랜 공무원 생활로 쌓인 인맥이 있었거든요. 김 과장, 오랜만이야. 기정이 토지과 김영수 과장에게 인사했습니다. 기정 형님, 어쩐 일이세요? 김영수는 반가워했지만 기정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내 땅 등기 이전 건 좀 확인해 볼 수 있나? 김영수는 컴퓨터로 기정의 땅을 검색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땅이 지난달에 대한건설로 넘어갔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이상한가? 소유자 변경 신청이 2번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윤재훈 씨 명의로, 그 다음에는 바로 대한건설로요. 하루 사이에 연속으로 말이에요. 기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가? 글쎄요. 보통은 중간 소유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대한건설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나? 김영수가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네요. 작년에 설립됐고,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대표이사가 박성만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주소가. 김영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고성 시내 원룸 주소예요. 기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만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땅을 가로챈 것이 분명했거든요. 형님, 이거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큰 도움 됐어. 기정은 곧바로 박성만을 찾아갔습니다. 박성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고성 시내 한복판에 있었죠. 기정이 들어서자 박성만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기정이 형님. 어쩐 일이세요? 성만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기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얘기요? 내 땅 말이야. 기정이 의자에 앉으며 박성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훈이가 판 그 땅 말이다. 박성만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땅이요? 재훈이 형이 급하게 처분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다고? 기정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내 동의서에 내가 서명한 적이 없지? 박성만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재훈이 형이 형님 도장을 가져와서. 거짓말하지 마. 기정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내 인감 도장은 내가 항상 가지고 다녀. 그리고 그 계약서의 서명도 내 글씨가 아니야. 박성만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대한건설 대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오해냐? 박성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뭐? 그 땅이 곧 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거라는 내부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미리 확보해 둔 거예요. 기정은 박성만의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이용해서 내 땅을 가로챈 거냐? 형님, 저도 사업이에요. 그리고 재훈이 형도 돈이 급하다고 하니까. 얼마에 팔 계획이냐? 박성만이 머뭇거렸습니다. 말해. 기정이 소리쳤습니다. 30억? 아니, 4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정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재훈에게는 10억만 주고 자신은 40억을 챙길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재훈이한테는 왜 10억만 줬냐? 그게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기정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거든요. 그때 박성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만이 전화를 받는 사이 기정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슬쩍 봤죠. 그 중에 이세라라는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성만이 돌아보자 기정이 물었습니다. 이세라가 누구냐? 박성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다른 고객이에요. 다른 고객? 기정이 그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내 땅 주소가 적혀 있지? 기정이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이세라라는 여자가 그 땅에 대한 채권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재훈이었죠. 성만아, 이게 뭐냐? 기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그건 재훈이가 이 여자한테 빚이 있다는 거냐? 박성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형이 그 여자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된 거고, 기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이 단순히 사업 자금 때문에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이세라라는 여자 때문에 땅을 넘겨야 했던 거였죠. 그 여자가 재훈이를 협박한 거냐? 박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뒤에 무서운 사람들도 있고. 기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위험한 사람들에게 걸려든 것이었거든요. 그 여자 어디 있냐? 형님, 세라한테는 가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어디 있냐고 물어봤잖아. 박성만은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형님, 정말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정은 그 주소를 메모하고 일어섰습니다. 성만아, 내가 만든 이 상황 책임져야 할 거야. 형님, 내 땅 되찾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기정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나서며 이세라를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세라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기정은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이세라라는 여자가 누구냐?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어떻게? 박성만한테 들었다.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땅을 판 거지? 재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널 어떻게 협박했냐?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세라와의 만남, 그녀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 그리고 그녀가 땅을 담보로 요구한 것까지 말이죠. 기정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진짜 적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기정은 이세라를 찾아갔습니다. 박성만이 알려준 주소는 고성 시내 고급 오피스텔이었죠. 기정이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이세라 씨 맞습니까? 저는 윤기정입니다. 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여유로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재훈 시아버님이시군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세라는 소파에 앉으며 기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세라가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한테 진 빚 때문에 우리 집 땅을 넘겨준 것 같던데요. 빚이라니요. 세라가 웃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투자 손실이에요. 재훈 씨가 제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죠.
어떤 사업이었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어요. 재훈 씨가 먼저 제안했고 저는 도와준 것뿐이에요. 기정은 세라의 말투에서 거짓말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땅이 담보로 들어가야 했습니까? 그건 재훈 씨가 스스로 제안한 거예요. 세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정은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협박한 거 아닙니까? 협박이라니요. 세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일했어요. 모든 서류도 다 갖춰져 있고요. 세라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기정에게 보여줬습니다. 재훈의 서명이 들어간 투자 계약서와 채무 확인서들이었죠. 보시다시피 모든 게 합법이에요. 세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도로 공사도 시작됐고 건설 허가도 났어요. 환매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저씨. 기정은 세라의 뻔뻔함에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이용해서 내 땅을 가로챈 거잖습니까? 가로챘다니요. 세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을 한 것뿐이에요. 재훈 씨가 투자에 실패한 건 저 탓이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군요. 기정이 똑바로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에게 접근해서 우리 땅을 노린 거 말입니다. 세라의 눈빛이 순간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내가 찾을 겁니다. 찾으세요. 세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낭비일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한 가지 조언하자면. 세라가 기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너무 달라붙지 마세요. 재훈 씨처럼 다칠 수도 있거든요. 뭐라고요? 기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세라가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재훈 씨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몸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기정은 그 말에서 협박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군요. 위협이라니요. 세라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세요, 아저씨. 기정은 세라의 집을 나서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죠. 이 모든 것이 세라의 계획된 사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를 만났죠. 기정아, 오랜만이야.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기정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야. 특히 이 매매 계약서 봐. 너 서명이 아니잖아. 그럼 되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리고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기정은 재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재훈아, 이세라라는 여자가 널 어떻게 협박했냐?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투자 제안이었어요.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무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기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넘긴 거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기정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훈아, 이제 그 여자와 박성만을 법정에 세울 거다. 하지만 아버지,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야. 기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도 땅은 다시 찾아올 거다. 재우는 아버지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죠. 세라와 그 뒤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늦게 기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성만이었죠. 형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기정은 그 문자를 보고 냉소를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기정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라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죠. 기정이 다시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을 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사 갔냐? 기정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사흘 전에 갑자기 짐을 빼더라고요. 급하게 나가시던데. 기정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라가 도망친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날 오후 박성만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형님, 그 땅은 이제 시세 몇 배야. 찾을 생각 말고 조용히 사세요. 계속 고집 부리면 재훈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정은 그 문자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아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놈들이. 기정이 중얼거리며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죠. 불안해진 기정은 재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순이는 아이들과 친정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이는 어디 갔냐? 기정이 순이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재훈이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요. 연락도 안 되고. 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기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성만의 협박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11시경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기정 씨 맞으시죠? 윤재훈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기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재훈의 상태를 심각하게 설명했죠.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기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걸 할 리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과도하게 복용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성 자해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정은 중환자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재훈이 눈을 뜰 때까지 말이죠. 그동안 기정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거냐? 내가 뭘 그렇게 놓쳤던 거냐? 기정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저 땅을 되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이틀 후 재훈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기정은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재훈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렸냐? 기정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자신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한 번도 누구를 속이거나 나쁜 일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재훈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땅을 팔아버렸어요. 기정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아, 나는 내가 나처럼 살길 바라지도 않았다. 네, 나는. 기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내가 이 땅처럼 묵묵히 버텨주는 사람이길 바랐던 거다. 힘들어도 뿌리를 잃지 않는 사람 말이야. 재훈은 아버지의 말에 더욱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어요. 뿌리는 다시 자랄 수 있어. 기정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재우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기정은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재훈아, 나는 결정했다. 기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와 박성만을 법정에 세울 거야. 하지만 아버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할 일이야. 기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너도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재우는 아버지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일은 빨리 건강해지는 거야. 기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날 밤 기정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도 준비해 주세요. 기정아,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에서 쉽지 않을 텐데.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기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김 변호사는 기정의 의지를 감지하고 승낙했습니다. 알겠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보자. 기정은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이 상황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기정은 몰랐습니다. 박성만과 세라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훈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 기정은 김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상황은 복잡했죠. 세라가 잠적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기정아, 일단 박성만부터 잡아야겠어.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핵심 증인이야. 그런데 박성만도 요즘 연락이 안 되던데요. 뭐, 그놈도 도망쳤나? 기정은 불안해져서 박성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죠. 이상하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려 있었는데. 기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옆 상점 사장에게 물어보니 박성만이 사흘 전에 급하게 사무실을 정리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했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어요. 기정은 박성만마저 도망친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기정은 재훈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죠. 아버지, 박성만 형과 세라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포기할 수는 없지. 기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해볼 거야. 재훈은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차라리 제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어서 땅을 다시 사들이는 게 어떨까요? 그 땅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냐? 기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로 평당 가격이 3배는 올랐어.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재훈은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때 기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기정아, 좋은 소식이 있어. 세라를 찾았어. 정말입니까?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어.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걸린 거야. 기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있어. 박성만도 찾았어. 그놈은 제주도로 도망가 있더라고. 기정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정과 재훈은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고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세라와 박성만이 앉아 있었죠. 피고인 이세라, 피고인 박성만.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라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당한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윤재훈 씨가 스스로 투자 손실을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박성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라가 박성만을 날카롭게 쏘아봤지만 박성만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세라의 계획이었습니다. 박성만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성 외곽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 땅을 노렸어요. 그래서 윤재훈 씨에게 접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성만은 계속했습니다. 윤기정 씨의 서명도 제가 위조했습니다. 세라가 시킨 대로요. 그리고 대한건설이라는 회사도 그녀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기정은 박성만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말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는 윤재훈 씨를 깨워서 가짜 투자 사업에 빠뜨렸고 그 과정에서 땅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만의 상세한 증언으로 모든 계획이 드러났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기정은 법정 밖에서 재훈과 마주했습니다. 재훈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기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그만 자책하지 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겨냈다는 거야. 하지만 아직 땅을 되찾은 건 아니잖아요. 판결이 나오면 소유권이 복구될 거야. 김 변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성만의 증언으로 사기가 명확히 입증됐으니까요. 며칠 후 판결이 났습니다. 세라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성만은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소유권이 재훈에게 복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정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소유권은 재훈에게 주되 관리권은 자신이 갖겠다는 것이었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재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번 일로 많이 배웠겠지만 아직은 혼자서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 기정이 말했습니다. 몇 년 후에 내가 정말 준비됐다고 생각될 때 완전히 넘겨줄 거야. 재훈은 아버지의 지혜로운 판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정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땅이 아니라 내 삶을 돌려놔라. 땅은 우리가 지키는 거고 넌 내 앞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거야. 재훈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믿음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거든요. 그날 밤 기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아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판결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실제로 땅을 되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세라와 박성만이 만든 대한건설에서
이미 그 땅을 다른 건설업체에 재매각한 상태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정이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땅을 못 찾는다는 게. 기정아, 진정해. 현재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기정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야. 사기로 취득한 땅이라는 게 명확하니까. 기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오래 끌어온 일이라 지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재훈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죠.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고성군청 건설과에서 임시직이지만 일하게 됐어요. 기정은 놀랐습니다. 군청에서? 어떻게? 김영수 과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 일로 부동산 관련 일들을 많이 배우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기정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공직이 좋지.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군청에서 일하면서 우리 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뭘 알아봤는데? 그 땅이 내년에 상업지구로 완전히 지정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땅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거고요. 기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되찾기도 어려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땅을 되찾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무슨 뜻이냐? 팔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글쎄, 평생 모은 땅인데 쉽게 팔 수는 없지. 하지만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면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재훈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정에게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죠.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정아, 큰일 났어. 현재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협상을 제안해 왔어. 협상이요? 그들이 땅을 돌려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나눠 갖자는 거야. 아니면 현재 시세로 매입하겠다고도 했고. 기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안했습니까? 현재 시세로 40억 정도야.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의 4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지. 기정은 그 액수에 놀랐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정아, 내 생각에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법적 절차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확실한 건 지금 받는 거니까. 그날 밤 기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밤새 고민 많이 하셨죠? 그래. 쉽지 않은 결정이야. 재훈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그 땅이 아버지께 어떤 의미인지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라는 걸 말이에요. 기정은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로는 뿌리를 옮겨 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땅에 얽매여서 우리 가족이 힘들어한다면 그건 본래 의미를 잃는 거 아닐까요? 재훈의 말은 기정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너 말이 맞다. 기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땅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안다. 재훈은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재훈아, 나는 결정했다.
기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돈을 받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 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 손자들 교육비도 마련하고 순이도 하고 싶었던 카페 차려주고. 재우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땅이 아니라 내 삶을 돌려놔라. 기정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땅은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거야.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거지. 재우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기정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 기정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이고 싶어요. 무슨 조건? 개발 후에 그 자리에 작은 공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윤기정 기념공원이라고 이름 짓지 말고 그냥 뿌리공원이라고 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기정의 마지막 부탁에 감동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전달할게.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정은 약속된 40억 원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정말로 작은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기정과 재호는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논밭이었던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한켠에는 약속했던 작은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정말 우리 땅이었나 싶을 정도로 변했네요. 재훈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기정은 공원 조성 현장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지. 하지만 나쁘지 않아. 공원 입구에는 뿌리공원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정은 그 간판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죠. 아버지, 이제 후회 안 하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기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그때 재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돌멩이였죠. 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기정은 그 돌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냐? 며칠 전에 이 공사 현장에서 찾았어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그 돌인 것 같아서요. 기정은 그 돌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재훈이 5살 때 이 밭에 묻어놓고 찾으려 했던 그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내가 어떻게... 제가 5살 때 여기서 보물찾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돌을 묻어두고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못 찾았었잖아요. 기정은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어린 재훈이 이 밭을 돌아다니며 보물을 찾던 모습 말이죠. 그런데 이제야 찾았네. 기정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저도 제 땅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내 땅? 재훈이 공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공원이 제 땅이에요. 아니, 우리 가족의 땅이고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팔 필요도 없는 진짜 우리 땅 말이에요. 기정은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재훈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재훈이 계속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뿌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땅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뿌리를 말이에요. 기정은 그 작은 돌을 재훈의 손에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 것이야. 내가 지켜야 할 보물이고. 재훈은 그 돌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공원 조성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도 세워지고 있었죠. 아버지, 순이가 시작한 카페는 어떤가요?
잘 되고 있어. 기정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손님들이 찾아와. 특히 우리 진우, 민주가 방과 후에 숙제하러 가는 게 제일 좋아하더라.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군청에서 하는 일도 재미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개발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기정은 아들의 꿈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좋은 일이지.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정과 재우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아버지, 집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 먹어요. 오랜만에 순이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이 공원을 떠나려 할 때 재훈이 뒤돌아 한 번 더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끝? 기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우리가 진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시작 말이야. 땅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지. 재훈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기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아, 네 아버지, 고마워. 갑자기 왜요? 내가 있어서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어. 땅을 지키는 것보다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재훈도 아버지에게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아버지에게 말이죠. 집에 도착하자 순이와 아이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민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죠. 할아버지, 아빠. 기정은 손자들을 안으며 마음속 깊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기정은 재훈에게서 받은 그 작은 돌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와 아빠의 보물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보물이기도 하고. 보물이에요?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보물이야.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 돌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멀리 뿌리공원이 있을 자리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우리 땅아. 이제 편히 쉬어.